백지화는 과했나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스멀스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희룡이 백지화를 던져놓고 튀었어. 나토 쫓아가지 않았나요? 자기가 왜 쫓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권 일각에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연히 나오겠지. 아니 예타를 그렇게 오래 해서 겨우 통과돼서 이제 좀 되나 했더니만 그걸 그냥 원희룡이 백지화를 던져버렸으니까 멘붕이 온 거야.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게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정리를 딱 했죠. 그리고 저도 정리해 드렸죠.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평 군민의 문제로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예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신규 사업처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다 안 할 거야. 주민투표 어때? 양평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원론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다만 현재 민주당의 죄송합니다 같은 어떤 사과나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방침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도둑이야! 이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 신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둑을 알아봐야 되는데 밤에 시끄럽게 소리쳤다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냥 중단 상태 그대로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양평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노선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원한대로 가겠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오죠. 계속 양평 국민들의 뜻 이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강산면 쪽에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강상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요 양평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이에요. 국토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국민투표를 붙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역 여론조사나 지역 주민투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스물스물 흘리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 사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원희룡이 백지화를 던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원희룡이 백지화를 던졌을 때 이 분노 조절 장애 얘 뭐지? 이상했거든요. 그 다음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짓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백지화를 던졌을까? 김건희를 위해서 막 맞아주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안해를 해버렸어. 이거는 김건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김건희가 원하는 그림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면 왜 둘 다 아예 백지화를 던졌을까? 저는 자기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백지화를 던진 건 자기 이익이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원희룡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걸 원희룡은 알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간 국토부 장관인 자기에게 불똥이 제대로 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쓱 진행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걸렸네. 자기 입장에선 김건희가 이거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원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백지화 던져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의혹이 없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강상면으로 된 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혹이 없는 쪽으로 잘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백지화를 확 던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원희룡은 이거 이대로 만약에 끌고 갔다간 국토부 장관인 자기까지도 이게 얽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권력형 비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걸렸으니 이거 백지화하고 원한 대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뭔 개소리 하고 있냐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건지 네가 잘 알잖아. 뭐 하는 거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니 둘 다 안 해. 다음 정권에서 해. 이래버리고 날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런한 거다. 나까지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김건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걸 조금만 알았다면 정치생명 장관직 걸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길 겁니다.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다.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원희룡은 나는 몰랐다예요.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권력형 비리를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지한 것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터졌으면 대형 사고. 원희룡도 다 물려 들어가는. 그런데 걸렸네? 걸렸습니다. 이거. 커집니다. 일. 그러니까 이거 원한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다. 얘기했다가 조인트 겁나 까이고 이거 분노 조절 장애로 가자. 백지화 씨 둘 다 안 해. 왜냐? 원한대로 간다 그러면 김건희한테 개 까이고 윤석열한테 개 까이고 강상면으로 가면 나중에 자기 큰 문제 생길 게 뻔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가자 그냥. 그리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원희룡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인간들이요. 여러분들도 까먹으셨겠지만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 인간들은 법정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문제되는 거. 얼마 전에 김용이 재판에 갔는데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녹음 파일을 딱 트니까 목소리는 내 목소리인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검사놈들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먹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괴리되어 있지만 법정 안에서만 통하는 그런 문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원희룡은 이 인간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여기서 내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정권 바뀐 다음에 감옥 간다. 이 느낌이 딱 왔어.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정권이에요. 원한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원한대로 가자니 김건희 윤석열이 난리 치네. 강상면으로 가자니 자기 목숨이 위험하네. 둘 다 하지 말아야 돼. 원희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둘 다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정치적인 쇼를 한 거다. 이건 자기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 게 원희룡이 거의 1호 장관처럼 임명이 됐어요. 3월 10일인가 당선이 되고 3월 14일인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이 타이밍에 원한 대로 가지도 못하고 수정한 대로도 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원희룡은 둘 다 백지와 국토부 장관으로서 권한도 없는 그걸 던져놓고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들은 원희룡 굉장히 괘씸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적인 건 피해도 이미지는 어떡할 거냐. 개 돼지들이 있으니까 원희룡 뽑아주는 사람들이 민주시민들이에요. 개 돼지들이 뽑아주니까 그냥 여기에서 자기는 법적인 문제만 안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미지 타격은 어떡하죠? 개 돼지들이 있는데 이미지를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그쪽에서 이미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새고랑만 안 차면 돼. 침몰하는 배라는 거예요. 원희룡이 거의 1호 장관이 침몰하는 윤석열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딸랑딸랑거리고 간이고 쓰레기고 다 내줄 것처럼 했었던 원희룡이 양평고속도로 건의로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호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핵심 멤버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우리가 백지화 던졌을 때 다들 이게 뭐지? 저 또라이가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게 뭐야 멍했어.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해봤지. 원희룡이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인간인데 분명히 두 개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추론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 추론이 맞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터진 거다. 윤석열 한에게 엄청난 신호가 터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가장 먼저 뛰어내려 버렸다.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건데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둘일까? 그리고 이 사건은 임기 내에 터진 권력형 게이트란 말이에요. 권력형 비리. 임기 내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10년 넘게 예타해서 겨우 통과된 이 사업을 그냥 뒤집어 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어. 걸렸는데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이 핵심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다음 정권에서 하라 이런 말까지 했잖아. 나는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원희룡은 나는 책임지기 싫어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윤석열한테 감히 완전히 대들 순 없어요. 원한 대로 갑시다 결정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한다 백자를 던지고 다음 정권에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살 길을 그냥 찾아간 거다. 이제부터 원희룡의 행보를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대놓고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일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마나한 소리들, 대통령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얘기들, 하지만 자신이 책임지진 않을 얘기들, 이런 것들만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원희룡이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거죠. 이동영 작가가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이에요. 그걸 국토부가 왜 대응팀을 만듭니까? 공무원들한테 왜 그런 걸 시키냐?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인트 까이니까 대응팀 만들고 이런 것들 해요. 나중에 자기가 법적으로 큰 일이 나지 않을 것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보기에 기분 좋은 것들은 할 겁니다. 하지만 강상면으로 가는 걸 밀어붙이는 거에서는 쑥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앞으로의 원희룡의 행보를 잘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분석이 맞는지 저도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원희룡이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지금 윤석열호는 침몰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큰 시그널이 터진 것은 아닐까가 내린 결론입니다.